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겨울 날씨 같아요. 참 여러분들은 대단하시네요. 지각도 안 하고 무조건 합격을 향해서 갑니다. 좌우지간 감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지난번에 어디까지 배웠나요? 취득세 기초 배웠죠? 자, 오늘은 등록면허세로 갑니다. 440쪽. 한 문제짜리네요. 440페이지. 등록면허세. 자, 일단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변천사를 알아야 되겠죠? 항상 숫자 기억해야 돼요. 2010년 12월 말까지. 이렇게 말까지. 자, 첫 번째 무슨 취득이라 그랬어요? 소유권 취득. 무슨 세금 냈을까요? 2010년까지는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를 냈죠?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는 소유권을 취득해서 등기하잖아요? 등기 등록할 때는 뭐를 냈어요? 등록세.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소유권이 아닌 것. 소유권 이외. 이외를 취득해서 등기 등록할 때는 역시 무슨 세금을 냈어요? 등록세. 이렇게. 자, 그 다음 네 번째 면허를 취득하죠? 면허를 취득하잖아요. 면허를 취득할 때는 무슨 세금을 냈을까요? 옛날에 면허세. 이렇게. 가장 내고 싶은 세금이 뭐라고 그랬어요? 면허세.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면허세 내야 돼요. 내고 싶은 세금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가 201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2011년 1일부터는 1번과 2번을 통합해서 무슨 세금으로 걷어갑니까? 취득세. 이렇게. 그 다음 2011년 1월부터는 두 가지를 합쳐서 무슨 세금으로 걷어가는 거예요? 등록면허세.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 예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예와 요예를 통합시켰어요. 그래서 시험은 뭐만 나온다?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만 나와요. 그래서 면허는 그냥 참고사항이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하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얘기한다고요. 소유권이 아닌 것 이외 뭐 취득했을 때 전세권 취득, 저당권 취득. 그래서 옛날에는 등록세를 냈죠.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 두 개를 합쳐서 취득세, 소유권이 아닌 것, 전세권 취득 등을 합쳐서 무슨 세금으로 낸다고요? 등록면허세. 자, 그 다음 또 하나 알 게 있어요. 자, 취득세가 100만원이다. 100만원. 그 다음 소유권 등기할 때 등록세가 20만원이다. 그럼 11월 1일부터는 합쳐서 얼마를 내는 거예요? 120만원을 취득세로 낸다고요. 합쳐서.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2010년까지 취득세를 100만원 냈다고요. 소유권 취득. 근데 20만원은 안 낸 거야. 20만원을 안 냈어요. 그럼 이 20만원은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낸다고요?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20만원을 또 취득세를 내면 취득세가 통합됐죠? 120만원, 100만원이 중복됐잖아요. 그래서 합쳐졌더라도 종전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0만원 10년까지 취득세 납부하고 20만원을 안 낸 거는 이해를 내는 게 아니라 20만원 무슨 세금을 낸다고요? 등록면허세. 즉 미등기 부동산이네요. 원칙은 뭐다? 11년 1월부터는 합쳐서 낸다. 근데 10년까지 100만원은 내고 20만원 납부 안 했죠? 20만원은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낸다고요? 등록면허세.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이거는 뭐다?
미등기 부동산 등이 되겠죠? 등기 안 한 거는 이렇게. 자, 한번 볼까요? 440페이지. 자, 의미 특징.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원칙이 뭐다? 소유권이 아닌 거죠? 소유권이 아닌 거를 어떻게 할 때 단어가 설정, 변경, 소멸이란 단어가 나오네요. 요렇게.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항상 무슨 기준이다? 공부에 기록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공부 기준이다. 그래서 1번에 보면 밑줄 그어요. 설정, 변경, 소멸. 관한 사항을 어디에? 공부, 권리증에 기록할 때 내는 세금이다. 그럼 소유권이 아닌 거는 공부가 대부분 갑굴까요? 을굴까요? 전세권을 취득했다. 저당권을 취득하면 대부분 울구에 기록되는 거예요. 울구에. 취득세가 아니라 등록면허세다. 항상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공부 기준이다. 공부 딱 밑줄 긋고 나와 있죠? 그래서 누가 납세무자다? 등록을 하는 자. 등록을 하는 자가 낸다. 그래서 계산된 세금을 어디에서 걷어가는 거다? 도구. 자치시에서는 자치시가 걷어가고 자치도에서는 도에서 걷어간다. 이건 필요 없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공부에 기록할 때 내는 세금이다. 누가 걷어가는 거다? 도구. 일명 뭐라고 배웠어요? 도구세. 두 개만 알면 돼요. 그래서 등 긁을 때 뭐가 필요하다? 도구. 총론에서 기억나죠? 도구.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뭐다?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하는 세금이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그러면 신고 납부하면 뭐를 주는 거예요? 영수증을 주겠죠? 영수증을 주잖아요. 그래서 영수증을 받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등기 접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은 어디까지 배우는 거다? 신고 납부하는 과정까지 배우는 게 세법이라고요. 등기 접수는, 이거는 등기 절차는 세법하고 관련이 없어요. 여기까지 배우는 게 세법이다.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지망세. 그 다음 특징. 자, 등록 취득세랑 똑같아요. 무슨 세다? 등기 등록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므로 등록면허세를 뭐라 그래요? 행위세. 그리고 이전 받았죠? 이전 받았으므로 등록면허세를 뭐라 그런다? 유통세.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공부에 기록하니까 내는 세금이죠? 기록해주니까 내는 세금 아니에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수수료 성격의 조세다. 수수료다 그러면 안 돼요. 등록면허세란 세금으로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 성격의 조세다.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칠판 한번 볼까요? 공부에 등기 등록을 하는 자가 내는 세금이죠. 그럼 등기 등록을 하는 자는 실질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죠. 실질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매매 등을 하면 진짜 주인은 뒤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등록면허세는 공부에 기록할 때 내는 세금이므로 무슨 주의라고도 얘기한다? 형식주의.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란 형식을 갖추고 공부에 이름을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즉 누구 보고? 명의자 보고. 이렇게. 그래서 형식주의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2번. 자,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에 대한 외형적 요건만 갖추면 실권리자 등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무가 성립하는 무슨 주의라고요? 형식주의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란 형식을 갖추고 그래서 공부에 이름을 보고 과세하는 거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우리는 명의자 과세 원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 이름은 실질적인 걸 안 따져요.
명의자 딱 적어놓고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공부에 이름 보고 가세야 한다. 이 이름은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외형상 등기등록이란 형식만 갖추면 이름 보고 가세야 하는 무슨 주의라고요? 형식주의다. 자, 그 밑에 그림 나와 있나요? 그 납세의무자는 누구라고요? 등기등록을 하는 자. 자, 그 다음 과세 객체는 세 가지 나오죠? 설정, 변경, 소멸. 그럼 설정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원칙이 소유권이 아닌 것. 전세권, 저당권. 그래서 전세권보다 설정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다. 자, 그 다음 변경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지목, 변경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다. 우리가 취득세에서 지목 변경은 간주취득이죠. 몇 프로 내는 거예요? 2% 내요. 그래서 지목 변경은 원칙은 무슨 세금을 낸다? 취득으로 본다.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등기할 때는 소유권이 아니므로 무슨 세금을 낸다고요? 등록면허세. 자, 그 다음 소멸은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무슨 등기? 말소 등기. 말소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낸다고요? 등록면허세. 자, 그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나머지는 자, 그럼 그 다음 옆에 뭐가 나왔어요? 그림. 원칙은 사람 옆에 신고 납부하는 거죠?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까요? 등기등록 전까지. 세법은 여기까지 배우는 거예요. 등기등록 전까지. 그래서 영수증을 챙기고 등기소에 등기 접수하면 끝나는 세금이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볼까요? 441쪽. 자, 441쪽. 첫 번째 이제 뭐가 나왔어요? 납세 의무자. 자, 오른쪽에 나와 있죠? 자, 납세 의무자는 항상 첫 번째 줄 어떤 단어가 등장한다고요? 설정, 변경, 소멸. 어디에 기록할 때 내는 거다? 공부에. 공부에 기록할 때. 누가 내는 세금이에요? 등기 등록을 하는 자. 그럼 이 하는 자는 누구라 그래요? 명의자를 얘기하는 거요. 등기 등록을 하는 자 이름으로 올라가죠? 이름. 그래서 공부에 이름을 보고 과세한다. 요애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명의자. 과세원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없지만은 살짝 적어 놓으라고요. 그래서 시험자에 가면 명의자란 단어가 등장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공부에 이름을 보고 과세한다. 형식주의라 그랬죠? 명의자 과세원칙. 이 명의자는 실질적인 권리자 안 따진다고 그랬어요. 외형상 형식만 갖추면 부과할 수 있다. 등기등록을 하는 자.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오나요? 자, 납세 의무자. 자,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갑이 은행에게 담보를 제공합니다. 담보를 제공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네요. 1억을 빌려왔다. 담보대출이죠? 담보를 제공하고 빌려왔어요. 그래서 갑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채무자. 은행을 뭐라 그럽니까? 은행을 채권자. 이렇게. 그러면 은행은 1억을 보호받기 위해서 무슨 등기가 들어가나요? 갑 건물에 무슨 등기가 들어가?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죠? 또는 근저당 설정 등기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은행은 뭐다?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간다. 1억을 보호받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갈 때는 납세 의무자는 갑일까요? 은행일까요?
설정 등기 들어갈 때 법상 납세무자는 뭐다? 은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공부죠? 권리층에. 공부에 누구 이름으로 올라가나요? 은행 이름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은행을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저당권자. 그래서 우리가 설정 등기할 때는 공부에 누구 이름으로 올라간다? 권자. 권자가 등기권리자라고요. 그래서 권자가 납세무자다. 무슨 등기 물어볼 때 설정 등기. 두 글자로 뭐다? 은행. 세 글자로 뭐다? 채권자. 네 글자로 뭐다? 저당권자가 납세무자다. 권자가 등기권리자죠? 딱 그 다음 이제 저당권 무슨 등기할 때 이제 빚 갚으면 말소 등기하죠? 그럼 말소 등기할 때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예요? 말소 등기할 때는 이렇게 권자가 지워지잖아요. 권자가 지워지면서 현재 부동산 소유자인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저당권보다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 그래서 설정 등기할 때는 뭐다? 저당권자. 그리고 무슨 등기할 때는 말소 등기할 때는 현재 부동산 소유자인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고요? 설정자가. 그래서 등록면허세 포인트가 딱 두 개예요. 설정 등기할 때는 권자 이름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말소 등기할 때는 권자가 지워지면서 현재 부동산 소유자인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고요? 저당권 설정자 갑.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사회에서 많이 겪어보죠. 그죠? 돈 빌려오면 은행은 근저당 설정 들어가잖아요. 그럼 법상 납세무자는 은행이에요. 은행. 단 채무자는 뭐다? 부담자일 뿐이에요.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세법은 누가 부담하든 안 따진다. 뭐만 만들어 놓는다? 법상 납세무자만 만들어 놓는 거야. 이유는 뭐다? 개인에게 걷는 것보다 세금을 은행에게 걷는 게 빠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납세무자 설명했고요.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설정 등기는 뭐다? 권자. 말소 등기는 권자가 없어지면서 저당권보다 설정자가 납세무자다. 딱 적어놓고요.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길 건너 남이 건물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죠? 길 건너 남이 건물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갈 때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죠? 누가 납세무자다? 전세권자. 그럼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말소등기를 신청하죠? 말소등기 납세무자는 누구라고요? 현재 부동산 소유자인 보다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만 알면 되는 거예요. 세법은 할 게 없어요. 한글만 잘 읽고 생각만 조금만 하면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이죠. 자, 그 다음 과세표준. 자, 02번에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 딱 보니까 뭐랑 원리가 똑같아요? 취득세랑 똑같잖아요. 원칙, 그 다음 예외, 그 다음 특례조항이 있네. 이렇게. 왜 이해가 나올까요? 왜 이해가 나와? 나오는 이유 여기 있잖아. 이거 미등기 부동산 돈 주고 샀을 때 미등기 20만원 납부 안 했죠? 10년까지 2010년까지 20만원 납부 안 했잖아요. 이거 원래 120만원 납부했는데 그 20만원은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등록면허세. 그럼 등록면허세 낼 때는 뭐가 결정이 돼야 된다? 과세표준이 결정돼야죠. 그럼 원칙은 20만원을 어떻게 하는 거다? 신고하는 거지. 신고. 그 다음 예외는 뭘로 간다?
예외는 뭘로 가? 시가 표준액. 이거 네 글자로 무슨 가격이라고 그랬어요? 공시가격. 자, 그 다음 특례는 언제나 무슨 가액으로 계산한다? 사실상 취득가액. 그래서 취득세랑 똑같아요. 원리가 몇 개? 6개. 그럼 6개는 왜 사실상이 붙었어요? 사실상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둘 중 비교해서 무슨 금액으로 결정한다? 큰 금액. 그래서 취득세와 원리가 똑같아요. 자, 책 한번 보자고요. 원칙 신고가액. 예외는 시가표준액. 3번은 사실상 취득가액 6개가 있어요. 기역, 고가, 니은, 수입. 자, 그 다음 넘겨보죠. 디귿 판결문. 옆에 법인장부. 리을은 공매. 공매 속에는 경매도 들어가죠. 그럼 미음은 뭐다? 검증. 이 과세표준이 뭐예요? 부동산가액 20만원 저거. 부동산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가액 돈 주고 샀을 때 20만원. 자, 그럼 6개가 뭐다? 약자가 국, 수, 공판장. 국수, 공판법 다 똑같은 거예요. 국수, 공판장. 그 다음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은 거래는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만 쓴다.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을 쓴다. 취득세와 원리가 똑같다. 다른 점은 두 가지예요. 등록면허세는 취득 당시가 아니라 뭐다? 등록 당시 신고가액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에 보면은 1번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가 아니라 뭐다? 등록 당시예요. 등록 당시에 밑줄 그어요. 취득세는 취득 당시고. 예외. 그래서 이해는 다 등록 당시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시가표준액이 뭐라고요? 공시가격. 그래서 적게 신고했다. 적게 신고하면 신고가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은 뭐가 된다? 시가표준액. 이렇게. 자, 그 다음 밑에 3번은 별 하나 딱 붙여야 돼요. 이거 3번 출제된 거예요. 441조.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화하는 거는 6가지가 있죠? 6가지가 있는데 그 옆에 거 다음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한다. 6개. 다만 이게 별 붙여야 돼. 다만 뭐라고 나왔어요? 등록 당시 자산을 재평가합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자산을 재평가하거나 법인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을 하죠. 자산을 재평가하면 부동산이기 때문에 대체로 가격이 올라가죠. 감가상각은 건물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등록 당시 뭐 했다는 거예요? 자산 재평가 감가상각을 해서 이 가격이 뭐다? 달라진 거야. 달라졌다. 달라진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쓰는 게 아니라 무슨 가액을 쓴다고요? 변경된 가액을 써요.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취득할 때 5억짜리야. 5억짜리를 취득했다고요. 취득했어요. 근데 등기를 안 한 거잖아요. 이거 저 20억, 20만원 등기 안 했죠? 등기를 결국 늦게 했다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50억짜리, 5억짜리를 취득했는데 이제 뭡니까? 자산 재평가, 감가상각 등을 해서 가격이 달라졌죠? 달라진 게 얼마다? 6억이다. 그럼 과세표준은 옛날 가액으로 할까요? 현재 가액으로 할까요? 현재 가액. 그래서 이럴 때는 5억으로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얼마로 과세한다? 6억으로. 자, 그래서 그 다만 보면은
달라진 경우는 어떤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변경된 가액. 그래야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고 자산 재평가할 때는 등록면허세가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변경된 가액은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장부로 증명해야 돼요. 장부로 증명해야 돼. 자관 여러분들은 뭐만 알면 돼요? 변경된 가액.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표로 한다. 틀린 거예요. 재평가 전의 가액은 얼마다? 5억으로 안 하는 거예요. 등록 당시 정확한 가액으로 하겠다. 그래서 변경된 가액으로 하는 거지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배웠어요? 뭐를 결정할 때? 부동산 가액을 결정할 때. 부동산 가액을 결정할 때는 취득세와 원리가 똑같다. 단 취득세와 다른 점은 몇 가지라고요? 2가지. 취득 당시가 아니라 등록 당시. 그리고 자산 재평가 감가상각 등으로 달라지면 등록 당시 달라졌죠? 그럼 당연히 달라지면 뭐다?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래서 3번 출제가 됐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2번. 넘기면 이번엔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뭐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 채권 금액. 그래서 우리가 등록면허세는 딱 2가지야. 출제되는 게 부동산 가액과 채권 금액.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채권 금액을 과표라는 경우 나와 있죠. 1번, 2번 나와 있잖아. 자, 1번.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뭘로 한다? 채권 금액. 채권 금액으로 하잖아요. 채권 금액으로. 이거 대표가 이거잖아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알아들었나요?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해요. 1억을. 원칙이. 그러나 채권 금액이 없을 때 포인트는 뭐다? 2번째 줄이야.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어떤 예로 한다? 뒤에 채권이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이 제한이 목적이 된 것을 그 채권 금액으로 한다. 채권 금액이 있다 그러면 뭘로 한다? 채권 금액. 없을 때는 목적이 나왔네요. 없을 때는 채권이 목적이 된 것, 즉 부동산 가액을 할 수도 있고, 처분 제한이 목적이 된 거는 우리가 여기 보세요. 근저당 설정할 때는 뭐다? 채권 최고액을 갖고 등록면허세를 계산해요. 처분 제한이 목적이 된 거는 대표적으로 뭐라고요? 채권 최고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딱 시험은 어떻게 나와? 채권 금액이 있다 그러면 뭐다? 채권 금액. 없다 그러면 뒤에 지문이 뭐가 나오면 맞는 지문이다? 목적. 목젖이 아니라 목적이요. 목적.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1번이 출제됐잖아요. 29회 때 얼마나 세법이 쉬웠어. 그죠? 이거 수십 번 읽어보는 거예요. 문제풀이 이 지문이 나온 거예요. 없다 그러면 뭐가 답이다? 목적. 이게 답이에요. 자, 그 다음 2번째 많이 출제되는 게 2번이에요. 저당권, 경매, 가압류, 가처분 4가지네. 4가지죠? 자, 대표적으로 뭐다? 가압류. 외우지 말고 가압류 왜 하는 거예요? 가압류. 돈 받으려고 채권 확보, 보존을 위해서 가압류 신청이 들어가죠? 결국 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2번째는 순서는 관계없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 왜 하는 거예요? 채권 확보,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결국은 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당권. 그 다음 가압류도 똑같아요. 부동산 세법은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은 돈 받으려고 그런 거다. 그런 것만 알면 돼. 그 다음 마지막은 뭐다? 경매 신청. 경매 신청 왜 한다? 돈, 채권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는 뭐다? 등록면허세를 계산할 때는 부동산 가액으로 안 해요. 돈, 채권 확보를 위해서 설정 등기하는 거죠. 돈, 채권.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무슨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고요? 채권 금액. 절대 2번은 부동산 가액에 속으면 안 돼요. 돈 받으려고 하는 거라 돈 받으려고. 그 앞대가리 있다면 뭐라 그럽니까? 가져가 경매. 가져가. 빚 때문에. 그래도 안 되면 경매로 갖고 가라. 돈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채권. 가져가 경매. 이렇게. 가져가 경매는 언제든지 뭐를 과표로 등록면허세를 계산한다? 채권 금액. 자, 그 다음 3번은 그 외에 권리가 나왔죠? 가등기는 필요 없고 지상권 필요 없고 시험에 나오는 거는 자 3번 4번 5번이에요. 지역권 왜 합니까? 지역권은 내 땅 길 터다려 가려고 하는 거죠. 내 땅 요구하는 땅을 뭐라 그래요? 요역지. 승낙하는 땅을 승역지라 그러죠. 길 터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요역지가액. 자, 그 다음 4번은 전세권 설정 등기 왜 하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무엇을 보호받으려고 그러는다? 네, 전세금액. 외우면 안 되는 거요. 전세가 3억짜리다. 그럼 3억을 보호받기 위해서 무슨 등기가 들어간다? 전세권 설정 등기. 그 다음 임차권은 무엇을 보호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월세. 월 임대차 금액.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5번이에요. 임차권. 월 임대차 금액. 보증금이 들어가면 안 돼요.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무슨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전세권. 그래서 보증금은 전세권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 임차권과는 관련이 없다. 됐죠? 천천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 3번까지가 뭐다? 가액으로 결정했잖아요.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종가세. 부동산 가액으로 결정하고 채권 금액으로 결정하고 그죠? 이런 게 다 3번까지 전세 금액으로 결정하고 월 임대차 금액으로 결정하고 과세 표준 결정 방법이에요. 그럼 금액 또는 가액으로 결정하니까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가세. 자, 이번에는 뭘로 결정한다? 건수. 건수로 결정하니까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종양세. 건수로도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1번에 밑줄 그어요. 말소 등기할 때, 지목 변경 등기할 때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말소 등기할 때는 건수, 지목 변경 등기할 때도 뭐다? 건수로 계산합니다. 건수. 그럼 건당 얼마씩 걷어갈까요? 세율이 얼마예요? 6,000원. 항상 건당 6,000원. 그럼 등록면허세는 얼마 나와? 6,000원. 그래서 이 종양세는 세율을 어떤 세율을 곱해야 돼요? 정액세율. 그래야 세금 액수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6,000원. 건수에는 뭐다? 금액을 곱해야 세금 액수가 나와요. 항상 등록면허세를 배울 때 한 건당 얼마씩 부담시킨다? 6,000원. 액수가 정해져 있다. 이거를 무슨 세율이라 그런다? 정액세율. 나머지는 지금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제3절 세율은 별 하나 딱 붙이세요. 세율 별 하나 딱 붙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세 표준이 결정되네요. 세율을 곱한다. 그럼 항상 지방세는 무슨 세율과 무슨 세율로 나눈다 그랬어요? 표준세율과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그래서 중과세율은 기초과정에서 안 배우고 뭐를 배운다? 표준세율. 그럼 표준세율은 50%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항상 표준세율은 조정이 가능한 무슨 세율이에요? 탄력세율. 항상 표준은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죠? 그래서 꼭대기 1번 표준세율 나왔다. 표준세율은 항상 무슨 세율이라고요? 탄력세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왔네. 세 번째 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항상 숫자 옆에는 조심해야 돼요. 100분의 50은 모든 세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세율만? 표준 세율만. 그래서 이 박스를 완벽하게 암기해야 돼요. 이 박스 있잖아 거기. 그래서 등록면허세 포인트는 이번 시험이 박스예요. 박스 완벽하게 암기해야 돼요. 이게 출제가 안 되면 취득세 표준세율이 출제가 되고, 취득세가 출제 안 되면 이해가 출제된다고요. 자, 1번 뭐가 나왔다? 소유권. 왜 나와요? 이게 소유권이잖아요. 소유권 등기 20만원 2010년까지 신고납부 안 했죠? 2010년까지 안 했잖아요. 안 하니까 20만원은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면허세. 결국 20만원 등기를 늦게 하는 거죠. 등기를 늦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등기를 늦게 했으므로 등록면허세 과세할 때는 뭔가 불이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불이익을 주려면 어떻게 한다?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를 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예요? 2%. 그 다음 취득세 표준세율 등기할 때는 원인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죠? 그래서 2%는 납부하고 등기사항을 납부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를 빼면 된다고요. 자, 첫 번째 뭐가 나왔다 거기? 소유권 보존 등기. 잘 들어, 소유권 보존 등기다.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 그럼 보존 등기하러 갈 때까지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등록면허세를 내고 가야죠. 그러면은 옛날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야? 2.8. 그러니까 취득세 표준세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8이 원시취득. 2.8이잖아. 근데 몇 프로 낸 거야? 2% 납부한 거라고요. 이 원리를 잘 봐야 돼. 10년까지 2% 납부 한 거예요. 이거 등기는 납부를 안 한 거라고요. 20만원. 무슨 세금으로 간다? 등록면허세. 그래서 2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을 물어보면 2.8 이렇게 답하죠.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을 물어보면 몇 프로? 0.8%. 항상 시험은 천분비로 나오죠. 그래서 1천분의 뭐다? 8. 282에다 2를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1번에 8이라고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왔어요? 유상. 원인이 유상이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은 유상이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취득세 표준세율은 12월 말까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취득세 표준세율. 이거 알아야 돼요. 유상. 이거 봐 이거. 주택이잖아. 주택.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 그죠? 하나 둘 셋. 그 다음 찍어라 셋 넷.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유상은 뭐다? 하나 둘 셋 넷이잖아요. 그러면 등기를 늦게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왔을 때는 큰 녀석 다 필요 없어. 큰 녀석의 1을 빼면 됩니다. 그래야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럼 4에서 1을 빼니까 등록면허세는 몇 프로로 간다? 2%가 찍혀 있는 거예요. 1천분의 20. 2%라고 찍혀 있잖아요. 이거 1천분의 20. 자, 그 다음 세 번째 원인은 뭐다 이제? 세 번째 원인은 상속이야. 그럼 취득세 표준세율을 알아야 된다는 거요.
그럼 취득세 표준세율은 어떻게 돼? 농지를 상속받으면 2.3, 외를 상속받으면 2.8.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상속집에 가서 무슨 광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38. 2를 붙이면 된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이해는 필요 없죠? 큰 녀석에 2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 2.8에 2를 빼면 몇 프로가 나온다? 0.8. 그래서 기본세에는 1000분의 8. 항상 상속은 숫자 배열이 뭐다? 38 광땡. 초상집에 가서 38. 큰 거 88.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뭐가 있다? 상속 외에 무상은 뭐라고 배웠어요? 상속 외에 무상. 무상은 뭐를 얘기한다? 징여. 징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상은. 그럼 취득세는 어떻게 배웠어요? 비영리.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2.8. 나머지는 몇 프로? 3.5. 그래서 징여는 빚자가 들어가면 2.8. 빚자가 안 들어가면 3.5. 그럼 징여는 언제 받았다고 그랬어요? 징여 받으면 만세니까 광복절날 받았잖아요. 8.15. 그럼 큰 거 2로. 1호가 답이네. 그래서 몇 프로야? 1.5%. 천분비로는 1,000분의 15. 이렇게 세법은 쉬워. 왜? 취득세 표준세율만 정리가 된다면. 그러니까 취득세 표준세율을 알아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다? 소유권. 소유권에 소유권 취득해서 등기할 때 소유권 등기. 소유권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등기 칠 때는 이 부분만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영수증 챙겨서 등기소로 가는 거죠.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소유권이 아닌 것. 소유권이 아닌 건 전부 몇 프로다? 0.2. 나머지는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 1000분의 2이에요. 1000분의 2. 1000분의 2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세 번째 줄 지역권. 지역권 설정 이전 등기는 요구하는 땅 요역지의 1000분의 2. 그 다음 전세권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임차권은 보증금이 들어가면 안 되죠?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4개예요. 가져가 경매이고 4개는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뭐다?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이다. 그럼 시험은 1000분의 2는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뭐를 갖고 장난을 칠 수 있나요? 앞에 과세표준. 이렇게 과세표준의 1000분의 2이에요. 외우지 말고 전세권 설정 등기는 왜 하나요?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그죠? 전세금액을 보호받기 위해서. 임차권 설정 등기는 왜 하나요? 월세를 보호받기 위해서.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 그리고 가져가 경매는 뭐를 보호받기 위해서?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이거라도 암기하고 내년을 맞이하세요. 소유권이 아닌 것, 전세권, 저당권, 취득은 세율이 몇 프로다? 0.2%다. 이거라도 알고 가야 돼요. 다 이해가 안 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배웠잖아, 이거. 오늘 배운 거. 자, 여기까지가 가액으로 결정하니까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가세. 그 다음 마지막 줄. 말소등기, 변경등기 나왔죠? 이거는 매 1건당 얼마씩 걷어간다? 6,000원. 이 6,000원을 뭐라 그래요? 정액세율. 그 다음 이러한 세율을 뭐라 그래요? 이러한 세율을 뭐라 그런다? 차등 비례세율. 차등 비례세율이잖아요, 이게. 이런 용어 정리를 잘해야 돼요. 이런 거 일정하게 곱하되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하죠? 그래서 종가세는 비례세율을 곱해야 세금 액수가 나오고, 종량세는 비례세율이 아니라 금액 6,000원. 무슨 세율이다?
정액세율. 그러면 세금 액수가 나온다. 그래서 항상 종가세는 비율을 곱해야 돼요. 종량세는 금액을 곱해야 세금 액수가 나온다. 모든 시험의 합격의 기본은 뭐다? 기초를 잘해야 돼. 기초를. 그래서 가격에는 퍼센트를 곱하고 양에는 금액을 곱해야 세금 액수가 나온다. 박스 됐어요. 그래서 됐네. 다 끝났네. 자, 444쪽. 자, 납세 절차. 납세 절차로 갈까요? 꼭대기. 자, 납세, 항상 납세지는 지방세죠? 주소지다, 소재지다. 소재지 1번만 알면 돼요. 부동산 세법이므로 부동산 소재지. 그래야 지방자치단체 돈이 돼서 경비에 사용하게 됩니다. 항상 납세지는 지방세는 어디로 간다고요? 소재지.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2번 신고납부. 자, 원칙적인 신고납부 별 하나 딱 붙여요. 원칙적인 신고납부는 절대로 60일이 들어가면 안 되죠. 등기등록보다 전까지. 등록면허세는 보다 등기등록 전까지 신고납부한다. 여기 보세요. 신고납부하면 영수증 받죠? 언제까지? 등기등록 전까지. 이 얘기는 뭐다? 접수할 때까지. 접수할 때까지 내면 되는 거예요. 등기소에 접수할 때까지만 등록면허세를 내고 등기 절차를 이어가는 거죠. 전까지. 절대 60일 쓰면 안 돼요. 취득세는 60일.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전까지 세금 내고 가라 이거지. 전까지는 뭐다? 접수할 때까지 등기소에. 됐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1번 원칙이죠? 중요한 거는 취득세는 며칠이에요? 60일.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는 원칙은 60일이 없다. 등기등록 전까지 세금 내면 된다고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밑에 3번. 제일 많이 나온 게 3번이에요. 제일 밑에 양괄호 3번. 별 하나 딱 붙이고. 자, 칠판 보세요. 자, 등록면허세는 납기가 언제다? 전까지. 잘 들어요. 전까지 납부하면 끝나죠? 전까지 법조문이 전까지 납부만 하면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전까지 뭐 했다? 납부하면 불이익을 안 준다. 뭐 신고를 하고 뭐 한 걸로 본다? 납부를 한 걸로 본다. 뭐만 하면 전까지 납부하면 등록면허세 불이익을 안 준다. 고로 뭐를?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불이익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얘기라고요. 3번. 자, 제일 아래 밑에 전까지 납부했다. 그럼 첫 번째 불이익을 안 주는 거는 뭐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신고 안 했어요. 전까지 납부했다고. 이 경우 신고 관련 가산세를 징수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나와? 징수한다. 틀린 지문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신고를 안 하더라도 언제까지만 납부하라? 전까지만 납부하라. 불이익을 안 준다.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 신고 안 했어요. 그죠? 그러나 취득세는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60일이니까. 이거는 납기가 없기 때문에 전까지만 납부하면 돼. 근데 등록면허세 다들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등록면허세를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는데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신고하고 접수할 때까지 세금 내면 되죠?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뜻이에요. 어떨 때? 말소등기할 때. 말소등기할 때는 건당 얼마야? 6,000원. 말소등기할 때는 건당 6,000원 있죠? 이거는 아는 분은요, 직접 법원 옆으로 가요. 등기소 옆으로. 알아들었어요? 지자체로 안 가고 등기소 옆에 보면은 은행이 있죠. 지정 은행 가서 뭐다? 6,000원짜리 영수증 끊어달라 그래요. 6,000원짜리 영수증 끊고 등기서류에 첨부해서 등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일부가 있기 때문에 이 용어가 나온 거예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예요. 세율과 함께. 신고 안 했다고요. 언제까지만 납부하라. 전까지만 납부하면 불이익을 안 주겠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가산세는 취득세랑 똑같고, 자, 오른쪽 4번. 부가세 똑같잖아요. 등록면허세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본세. 본세에 붙여서 내는 세금 뭐다? 부가세. 그럼 부동산 관련 부가세는 암기해야죠. 두 개? 부가세는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지방교육세, 하나는 농어촌 특별세. 둘 다 붙어요. 왜 둘 다 붙어? 능력이 있으니까. 몇 프로 물어본 적이 한 적이 없어요. 자, 다음 밑에 최저한세, 최저한제. 자, 등록면허세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죠. 밑줄 긋고. 최저한세 또는 최저한제. 수수료 성격이 조세이므로 면세점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등록면허세가 6,000원 미만이더라도 얼마를 걷어가겠다는 거야? 6,000원. 이거를 최저한제 또는 최저세액자라 그래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계산하니까 500원이요. 최저잉크값 얼마 걷어가겠다? 6,000원을 걷어간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최저한세, 최저한제, 뭐 최저세액제 용어 다 이런 용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 한 문제짜리네요. 자, 칠판 한번 봐요. 자, 정리 좀 하자고요. 자, 중요한 게 이거 세율의 세율, 취득세 표준세율, 취득세 표준세율과 등록면허세 표준세율 헷갈리면 안 돼요. 왜 이해가 나왔다? 왜 나왔어? 옛날에 2% 납부하고 등기를 안 한 거, 등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럼 등록면허세를 물어볼 때는 취득세 큰 녀석에 뭐를 뺀다? 2를 빼면 된다. 결국은 취득세 표준세율을 알아야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을 알죠? 자, 그리고 등록면허세 소유권이 아닌 거는 전부 세율이 몇 프로다? 0.2. 1000분의 2 앞에 뭐를 조심하자? 과세표준. 1000분의 2는 다 나중에 암기돼요.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는 뭐의 1000분의 2이다?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이다. 그리고 가저가 경매는 1000분의 2이죠? 가저가 경매는 뭐의 1000분의 2이라고요? 뭐의?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납세무자죠? 등록료 여기 보세요. 납세무자예요. 은행과 갑과의 관계다. 은행은 1억을 빌려봤죠? 그럼 1억을 보호받기 위해서 뭐다? 권리증에 은행 이름이 올라가죠? 그래서 법상 납세무자는 은행이다. 은행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권자. 무슨 등기 물어볼 때? 설정 등기. 그러나 말소 등기를 물어볼 때는 권자가 지워지면서 현재 부동산 소유자인 뭐다? 설정자. 그래서 말소 등기는 권자. 틀리죠? 말소 등기는 설정자가 납세무자예요. 설정 등기가 뭐다? 권자가 납세무자다. 납세무자죠? 자, 그 다음 과세표준. 과세표준 미등기 부동산이죠? 소유권. 소유권 원리는 뭐와 똑같다? 취득세로. 취득세랑 똑같잖아. 등록면허세는 두 가지가 다르다. 취득 당시가 아니라 뭐다? 등록 당시. 이거 6개 언제나 사실로 쓰죠? 그러나 자산 재평가 감가상각사유로
달라지면 등록면허세는 이해를 안 쓰고 무슨 금액을 쓴다? 변경된 가액. 당연히 달라졌기 때문에 등기할 때는 변경된 가액으로 신고를 해야 되겠죠? 변경된 가액이다. 그리고 가져가 경매는 뭐에 속지 말자.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뭐라고요? 채권 금액. 채권 금액이에요. 채권 금액 네 가지.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등록면허세는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는 건데 납기가 없어요. 언제까지 납부하면 된다? 전까지. 전까지 납부하면 돼요. 전까지 영수증을 챙기고 등기소로 가면 된다고요. 그럼 전까지 납부하면 불이익을 안 준다. 어떻게?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까지. 그러나 취득세를 물어볼 때는 뭐다? 60일이네. 한 장짜리 한번 보자고요. 한 장짜리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긴 거. 옆으로 가는 거. 한 장짜리. 한 장짜리 갖고 왔죠? 자, 첫 번째는 뭐가 나와 있어요? 등록면허세 2번. 등록면허세 2번 갖고 왔어요. 등록면허세는 두 글자로 뭐다? 본세. 그리고 지방세라고 나와 있죠? 자, 10분 후에 시작합니다. 안 갖고 오신 분이 계시네요. 10분 쉬었다 하자고요. 괜찮아요. 10분 쉬었다.